안녕하세요. 통스토리의 통이입니다. 어제 제 지인이 여밋의 한남동 재벌남에 대한 초초초 대박 이야기를 해줬는데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반말 모드 사용할게요. 최근에 한남동에서 있었던 일 하나 얘기해줄게. 이웅기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제대 후 여의도 증권회사에 취직한 거야. 집안 형편이 나쁘지 않아서 아빠 찬스로 한남동에 오피스텔 하나를 얻었는데 창밖으로 멀리 한강이 보이는 게 위치가 대박이었어. 한남동 부잣집들이 한눈에 보였는데 많은 집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집이 있었대. 한강변에 붙은 정원 딸린 2층 저택이었는데 주말 밤만 되면 그 집에서 불빛이 번쩍이는 거야. 알고 봤더니 지인들이랑 파티를 하는 거였는데 근처 사람들이 소음 민원을 내지 않는 이유가 다들 그 집에 몇 번씩 초대받아서였대. 거기서 공짜로 술이며 음식이며 다 제공하니 굳이 신고할 이유가 없었던 거지. 이웅기는 고향에서 올라온 뒤로 서울 생활이 좀 심심하던 차였어. 친척 여동생의 친구랑 썸을 좀 탔었는데 성격이 안 맞아서 애매하게 지내고 있었거든. 어느 날 웅기는 동네 지인 초대로 드디어 그 저택의 파티에 가게 되었어. 직접 가보니 밖에서 보던 것보다 실내는 엄청 화려했대. 외국인의 정치인, 연예인까지 와서 북적이는 걸 보고 웅기는 도대체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했지. 하지만 집주인이 강준이라는 남자라는 것만 알게 되었을 뿐 아무도 그에 대해 알지 못하더래. 파티에서 우연히 강준이를 봤을 때 웅기는 깜짝 놀랐어. 강준이는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예의도 바른 남자였거든. 준이는 나이가 비슷한 웅기가 마음에 들었나 봐. 가끔씩 웅기를 집으로 불러서 같이 어울렸어. 어느 날 웅기는 썸 타는 상대인 박일호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어. 파티에서 강준이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에게서 대박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그 얘기는 웅기의 친척 여동생인 최희지에 관한 얘기였어. 사실 박일호는 최희지의 친한 친구였고 웅기도 최희지 찬스로 1호와 만나게 된 거였지. 강준이는 박일호에게 뜬금없이 최희지에 관해 물어보더래. 그리고 최희지와 그가 5년 전쯤 깊이 사귄 연인 사이였다고 고백하더래. 강준이는 오랜만에 최희지를 만나보고 싶은데 혹시 웅기를 통해서 그녀를 만날 수 있을지 물어봤대. 그게 뭐 어떠냐? 문제는 최희지가 유부녀라는 거야. 강준이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이건 뭐 불륜을 도와달라는 얘기잖아. 강준이는 최희지가 한남더일에 산다는 걸 알고 일부러 한남동으로 이사 온 거였어. 파티에 대한 소문을 듣고 최희지가 한 번쯤 자기 집으로 오지 않을까 해서 말이야. 그런데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지. 강준이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그녀에 관해 묻고 다니다가 우연히 박일호를 알게 된 거야. 그리고 이웅기에 대해서 듣게 된 거지. 강준이는 이웅기 집에 최희지를 초대하고 그녀를 자연스럽게 그의 집에 데리고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화려한 그의 집을 보면 최희지가 그에게 다시 마음을 줄 수도 있으니까. 웅기는 인간적인 준이가 적잖이 마음에 들었어. 옛 여친을 잊지 못하는 모습이 좀 짠하기도 했고. 결국 이웅기는 이지에게 전화해서 그의 집으로 놀러 오라고 했어. 남편과 함께 오지 말라는 부탁도 잊지 않았지. 최희지 남편인 박가훈은 웅기와 연대 동창이라 서로 아는 사이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 웅기는 준이를 돕고 싶었거든. 이지는 웅기 얘기를 듣더니 박가훈이 누군데요? 라고 웃으면서 재치 있게 받아치더래. 드디어 그날이 왔어. 웅기는 집을 청소하고 준이와 함께 이지를 기다렸지. 오전부터 비가 와서 날이 흐렸는데 다행히 오후에는 조금씩 비가 그쳤어. 드디어 이지가 왔는데 준이는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래. 웅기는 조마조마한 상황이 신경 쓰여서 집에서 그냥 나와버렸어. 30분쯤 후 웅기가 다시 집에 들어갔을 때 이지는 울고 있고 준이는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더래.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준이의 집으로 갔지. 한강변에 크고 화려한 집을 보며 감탄했어. 정원 옆 수영장 근처를 걷고 있을 때 준이가 수줍게 말을 꺼냈어. 자기 집 옥상에서 남산 쪽을 보면 한남더일의 불빛이 보인다고. 그 후부터 두 사람은 몰래 만남을 이어왔나. 그런데 어느 토요일 밤 이지가 가훈과 함께 준이 집 파티에 온 거야. 그날도 준이는 가훈의 눈을 피해 몰래 정원에서 이지와 얘기를 나눴어. 그날 준이는 웅기에게 이지를 이해시키기 너무 어렵다고 말했대. 이지가 너무 돈에 빠져있다고. 웅기는 준이에게 유부녀인 이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라고 과거는 반복할 수 없다고 충고했어. 하지만 준이는 모든 걸 옛날과 똑같이 돌려놓을 거라고 흥분해서 말했지. 그때 웅기는 알아챘어. 준이에게 이지라는 사람은 과거의 연인을 넘어 삶의 목표 그 자체였다는 걸. 찐으로 더운 8월 여름이었어. 가훈이 뜬금없이 웅기와 준이 1호까지 그의 집으로 초대한 거야. 웅기는 놀라서 이지에게 전화했는데 이지는 웅기도 함께 온다는 소식에 안도했을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더래. 웅기와 준이가 가온 집에 도착했을 때 이로는 이미 도착한 상태였어. 그런데 에어컨이 고장나는 바람에 집이 찜질방이어서 너무 더워하고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차가운 맥주를 마시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준이를 바라보는 이지의 눈빛이 이상했는지 가온은 자꾸만 그녀를 쳐다봤어. 더워서 도저히 집안에 있기 힘들어서 5사람은 결국 밖으로 나가기로 했지. 그런데 가온이 준이의 노란 페라리가 마음에 든다며 바꿔 타자는 거야. 가온의 은색 벤츠에는 준이와 이지가 단둘이 타고 가라고 했어. 어쩔 수 없이 웅기와 이로 가온은 준이의 페라리에 탔어.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웅기는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았어. 가온이 준이와 이지를 뒷담하기 시작했거든. 심지어 준이가 뭔가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서 부자가 된 게 틀림없다며 쌍욕을 하는 거야. 중간에 주유소에 들러야 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그런데 그 꼴이 더욱 가관이었어. 가온은 사실 2집 살림 중이었거든. 일부러 애인인 일선이 일하는 주유소로 간 거야. 그 여자 남편인 조우식은 아무것도 모르고 페라리에 주유하면서 차가 멋있다고 난리였어. 그는 주유소를 관두고 부인과 곧 부산으로 이사갈 거라고 얘기했어. 거기 가면 노란색 모닝이라도 한 대 사야겠다고 했지. 그때 웅기는 멀리서 박일호를 보는 이일선을 봤어. 1호가 이지라고 생각했는지 질투 노려보고 있더래. 주유소 사장의 말을 듣고 가온은 충격에 빠졌어. 부인도 바람 피는 마당에 애인마저 자기 곁을 떠난다고 하니 마음이 복잡했겠지. 5사람은 신라 호텔 스위트룸에서 다시 만났어. 에어컨이 빵빵해서 드디어 살 것 같았지. 룸서비스가 도착해서 먹고 있을 때 갑자기 가온이 뜬금없는 소리를 했어. 준이에게 도대체 우리 집에 어떤 분란을 만들 작정이냐고 묻는 거야. 준이는 당당하게 말했어. 이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가난해서 당신과 결혼했을 뿐 사실 이지는 오로지 자기만을 사랑해왔다. 그러자 가온은 불같이 화내며 말했어. 5년 전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이지는 분명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 그러자 준이는 이지에게 가서 어서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쳤어. 저 사람을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었다고 말하라고 했지. 이지는 말했어. 준이를 사랑했지만 과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그리고 가온을 한 번쯤은 사랑했을 거라고 말. 그 말에 준이는 큰 충격을 받았어. 이지에게 단둘이 얘기 좀 하자고 했지. 하지만 이지는 단둘이 말하더라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을 거라 했어. 준이는 이지에게 그냥 둘이서 이곳을 떠나자고 했어. 이지는 울듯한 얼굴로 제발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사람들에게 애원해. 그때 갑자기 가온이 제안한 거야. 이지와 둘이 페라리를 타고 먼저 떠나라고 말이야. 결국 이지와 준이는 페라리를 타고 먼저 출발했어. 나머지 사람들은 가온의 은색 벤츠를 타고 따라갔지. 페라리가 빠른 속도로 달리자 벤츠도 속도를 냈어. 시간이 지나자 앞서 가던 보이지 않았어. 가온과 일행이 다시 주유소로 왔을 때 근처에 구급차와 경찰차가 서 있는 게 보였어. 사람들도 모여 있었지.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 가온은 차를 세웠어. 그런데 주유소 앞 도로에 누군가 쓰러져 있고 바닥에 핏자국이 선명한 거야. 힘없이 늘어져 있는 사람의 손이 왠지 익숙해서 가온은 뭔가에 홀린 듯 가까이 다가갔어. 바닥에 누워있던 사람은 바로 이일선이었어. 그때 경찰과 얘기하고 있던 근처 말소리가 들렸어. 부부가 격하게 싸웠는데 이일선이 도로 쪽으로 뛰쳐나오는 걸 봤다는 거였지. 마침 노란 페라리가 빠른 속도로 쳤다고 했어. 가온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 잠시 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조우식에게 다가갔지. 그때 가온을 알아본 조우식이 소리쳤어. 자기, 그 노란 차를 똑똑히 봤다고. 그리고 그 차의 주인이 누군지 안다고. 경찰이 다가오자 가온은 놀라서 말했어. 자신은 은색 벤츠를 타고 왔으며 방금 돌아오는 길이라고. 그리곤 서둘러 그곳에서 빠져나왔어. 가온이 집에 도착했을 때 이지가 도착했는지 집이 환했어. 가온은 함께 온 웅기에게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고 했지만 웅기는 택시를 불렀으니 곧 올 거라며 급하게 나와버렸지. 택시를 타러 도로 쪽으로 내려왔을 때 웅기는 뜻밖의 준이를 만났어. 웅기는 그에게 사고 난 걸 봤냐며 여자가 즉사했다는 소식을 알려줬어. 그러자 준이는 그럴 줄 알았다며 이지에게 그럴 것 같다고 이미 말했다는 거야. 역시 그 차는 강준이의 차였어. 준이는 목격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페라리를 자기 집 차고에 숨겨뒀다고 말했어. 웅기가 도대체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냐고 묻자 거리에 뛰어나오는 여자를 보고 핸들을 꺾으라고 했는데 이지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했어. 운전하면 마음이 좀 안정될 거라고 이지가 차를 몰았는데 만약 누군가 찾아와 사건에 관해 물어보면 본인이 운전했다고 할 거라는 거야. 그리고 혹시 오늘 밤 가온이 이지를 괴롭힐 수 있으니 밤새 그 집을 지켜볼 거라고 했어.
혹시 가훈이 이지를 때리기라도 하면 불을 껐다 켰다 하라고 이지에게 일러줬다며 말하면서 웃었지. 웅기는 준이가 너무 안쓰러워 보여서 본인이 가서 집 분위기를 좀 보고 오겠다고 했어. 웅기가 다시 가훈의 집에 들어갔을 때 두 사람 식사 중이었어. 그들은 조용했지만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이 마치 무슨 음모라도 꾸미는 범죄자들 같았지. 돌아온 웅기는 별일 없어 보인다고 준이를 안심시킨 후 자기 집으로 갔어. 다음날 아침 웅기는 눈 뜨자마자 준이를 만나러 갔어. 준이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는지 초췌한 얼굴이었지. 그는 웅기를 보자마자 어제는 가훈이 위협하는 바람에 이지가 말을 제대로 못한 거라고 변명하는 거야. 웅기는 그의 모습이 애처로워 보여서 곁에 있어주고 싶었지만 일단은 회사로 출근했대. 혼자 있던 준이는 여름이 끝나가기 전에 수영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나 봐. 손님들이 놀러와 사용했을 뿐 그는 한 번도 풀장에 들어간 적이 없었거든. 준이는 물에 들어가서 이지에게서 올 전화를 기다렸지만 끝내 그녀에게서 연락은 없었어. 대신 낯선 남자가 몰래 준이에게 다가왔고 칼을 휘둘렀어. 준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가해자는 정원 잔디밭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어. 웅기는 그 소식을 듣고 이지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 알고 봤더니 이지는 이미 가훈과 함께 한남동을 떠났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웅기는 급하게 사람들에게 연락했지만 사람들은 모두 준이의 장례식에 오길 꺼려했어. 준이의 유일한 동업자마저 살인사건에 연루될 걸 우려해 오지 않았지. 소식을 듣고 온 먼 곳에서 온 준이의 아버지만이 아들의 죽음을 슬퍼했어. 그는 준이가 생전에 쓰던 노트를 웅기에게 보여주었어. 웅기는 인생 계획이 빼곡하게 적힌 준이의 노트를 보며 그가 서울에서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상상하곤 허망함을 느꼈지. 쓸쓸한 장례식을 끝낸 후 웅기는 모든 게 지겨워져서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어. 모든 걸 정리한 후 종로를 걷다가 길에서 우연히 가훈을 만난 거야. 가훈은 웅기에게 와서 악수를 하려 했지만 웅기는 손을 내밀지 않았어. 대신 그는 평소 미심쩍었던 부분에 관해 물어보았지. 혹시 준이가 죽던 날 조우식이 가훈을 찾아갔었냐고 말. 가훈은 조우식이 자기 집으로 찾아왔길래 노란 차의 주인이 준이라고 알려줬다는 거야. 억울했는지 본인도 이 일선 때문에 한동안 괴로웠다고 힘든 척을 하더. 웅기는 가식적인 도시 사람들이 싫어졌어. 물질적인 것에만 열광하는 진심이 없는 사람들 틈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지. 고향인 조치원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그는 다시 한번 준이에 대해서 생각했어. 누구보다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살았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다 사라져버린 그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말이야. 그때 창밖으로 멀리 한남동이 보였어. 그곳은 햇살에 빛나는 한강을 곁에 두고 여전히 멋있어 보였지. 웅기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아버렸어. 더 이상 그곳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올게요. 또 만나요.